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도 사람마다 다 느끼는 게 다릅니다. 인터넷이나 SNS에 올라오는 기사의 댓글만 보더라도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도 사람들은 참 다양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텐데요. 자, 그렇다는 건 내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과 또 환경이 달라지고 결국에는 내 인생도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나 스스로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데요.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그 인생도 그렇게 흘러갈 것이고, 스스로를 실패자로 바라본다면 그 인생 역시 그렇게 흘러갈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지 그것부터 결정해야 합니다. 이왕이면 긍정적인 시선으로 나 자신을 사랑해 주는 게 더 좋겠죠? 자, 그럼 투자의 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신 수요일 1부 시작하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 내가 시장을 또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지, 내 종목을 어떻게 하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인 수익으로 끌고 갈 수 있을 것인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종목 진단 빠르게 진행이 되니까요. 오늘 이 시장에서 또 궁금한 내용들 있으셨다면 자유롭게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는 방법 2가지 알려드립니다. 먼저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시면 되겠는데요.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상담을 신청하실 때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3가지 꼭 같이 남겨주셔야 하고요. 전화로도 저희 상담 가능합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오늘도 여러분들 전화기 바로 드시고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누시면서 조금 더 긍정적인 이야기들 나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는 종목에 대한 궁금증 같이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또 함께 하시는 분들 인사부터 나누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반올림 100%님 일찍 오셨고, 상장군 최님께서 또 일찍 또 출석 체크를 해주셨네요. 종목도 같이 남겨주셨는데 저희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WTN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작은 소나무님 출석 체크, 벙벙님께서도 출석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자성님과 오승님, 또 동백꽃 피는 날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 나눠주셨고요. 전정희님도 오셨네요. 랄랄님 오랜만에 또 글 남겨주시는 것 같습니다. 궁금한 종목이 생기신 것 같은데 저희가 잠시 후에 종목 진단 빠르게 달려가 보도록 하겠고요. 멀고도 먼 길님, 양봉억잠님 모두 잘 오셨어요. 마그마님 오셨고, 힉힉 호무리님께서도 뿅 하면서 출석 체크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종목 상담 빠르게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먼저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장 정리하겠습니다. 자, FOMC 발표 앞두고 우리 시장 분위기 좋았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1%대 상승으로 마쳤는데요. 오늘장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미국 금융 불안이 좀 완화가 되니까 네. 안도성을 좀 이제 올라갔다 봐야 되겠고요. 미국에서 그 실리콘밸리 은행에서 출발했던 이제 여러 가지 금융 불안들,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스위스 정부가 이제는 거길 그 UBS가 이제 인수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마무리가 일단 봉합은 좀 되는 것 같고요. 오늘 또 크레딧 스위스에 지금 보너스 주는 거 못 주게 오늘 막아버렸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금융시장의 불안을 잠재우는 하나의 장치들이 될 거고, 옐런이 또 미국 그 은행들에 대해 가지고 견조하다 이렇게 또 얘기도 하고, 또 미국 재무부가 지금 현재 미국 은행들의 예금자 보호 그 한도를 완전히 높이는 일시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까지 이제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또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관련해 가지고 불안도 조금 잠재우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서 그쪽의 불안감만 좀 사실 없어진다면은 그럼 오히려 이번 사건이 좀 긍정적으로 돌아가 버리죠. 왜냐하면은 금리 FOMC 금리 못 올리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네네. 되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안도감은 상승을 한 것 같고, 저는 이제 지난주 이 시간에 제 그
강의 제목이 뭐였냐면은 이제는 음봉 매수할 때 이거였잖아요. 지난주부터 이제 계속해가지고 이제 매수 의견을 계속 드렸습니다. 네. 저는 앞으로도 FOMC 이후에도 시장에 대해서 뭐 이렇게 그 부정적으로 볼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미국 금융의 불안이 완전히 끝났다고도 봐도 괜찮은 거예요? 완전히 안심해도 괜찮아요? 그 그건 주시장 아직, 네. 주식 그러니까 완전 안심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또 뭔가 터지면은 그렇죠. 계속 네. 약간의 좀 불신은 예, 아직은. 그 정도의 불안감은 있어요. 어. 근데 그 불안감 때문에 투자자들이 그러면은 주식을 못할 정도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정도면은 이제는 주식도 하다가 한번 터지면은 팔지 뭐 이런 정도 생각들은 이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 그 신호가 오늘 그 코스피가 좋은 게 나왔어요. 잠깐 코스피 차트 좀 보여주시면은요. 네. 코스피 오늘 스토캐스틱이 매수 신호가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쌍바닥 형태로 네, 매수 신호까지 완성이 됐죠. 그리고 21선 탔죠. 이런 거는 굉장히 좀 이제 기술적으로도 중요한 신호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좋습니다. 자, 시장에서 오늘 좀 긍정적인 신호를 보여줬고요. 우리가 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불안감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 좀 분위기가 풀렸을 때는 우리도 좀 마음껏 이 빨간불을 즐길 수 있는 게 중요하겠죠? 즐길 때 확실하게 즐기고 또 대비를 할 때는 또 확실하게 대비를 하는 것이 지금 시장을 버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략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종목은 오늘 어떠셨나요? 지금 채팅창 보니까 오늘 제 종목도 거의 다 빨간불이었어요 라는 긍정적인 댓글들도 보여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빨간불에 손절을 하셨다라는 분도 계십니다. 자, 손절한 종목은 손절한 대로 우리 쿨하게 보내주고 다른 종목들로 계속해서 수익을 챙겨가야 될 것 같고요. 이 빨간 분들을 어떻게 또 다시 잘 활용해서 내 계좌를 차곡차곡 수익으로 챙겨 나갈 수 있을지 지금부터의 또 투자 전략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종목 상담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신기수 전문가님의 대응 전략들, 꿀팁들 받아 가시면서 여러분들의 대응 전략에 한번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 상담 신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전화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또 매수 문의도 얼마든지 환영이니까 궁금한 내용들 남겨주세요. 자, 오늘도 역시나 여러분들의 전화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고 전화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들 나눠보실 수 있겠습니다. 02-325-8200번입니다. 325-8200번 전화 주시면 조금 더 빠르게 연결이 가능하고요. 신기수 전문가님과 직접 이야기 나누시면서 구체적인 질문들, 추가적인 궁금증까지 모두 다 해결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종목부터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종목은 상장군 최님께서 남겨주신 동국 RNS 살펴보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3,850원이고요. 비중 15% 가지고 계시네요. 목표가 대응 전략 부탁드려요 라고 하시면서 히토류 전략산업 육성 투자 정책 플랜 미중 갈등 수혜 히토류 무기화에 기대하고 매수했습니다. 라는 추가적인 또 설명까지 남겨주셨습니다. 히토류에 대한 수혜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걸까요? 동국 RNS 일단 최근의 주가 흐름을 보자면 오늘은 3,71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많이 좀 내려오기도 내려왔고 최근에 살짝의 또 모멘텀을 좀 받는 흐름이 있었지만 또 강하게 뚫어주지는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히토류 모멘텀은 우리가 어떻게 좀 해석을 하는 게 좋을까요? 히토리 모멘텀은 이제 히토리로 돼 있지만은 사실은 이제 그 이면에는 미중 갈등이죠.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뭔 사건이 터졌다. 그 서로 이야기를 좀 트럼프 때부터 이게 그 생겨난 테마거든요. 트럼프 그 집권기에 중국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격한 말 한마디 하면은 또 이종 그 히토리 관련들이 한 번씩 뜨고 이랬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상당히 좀 올해 이 테마 자체가 오래됐어요. 오래됐고 테마라는 것이 이제 한참 기간 동안에 그 오래 써먹다 보면은 요즘에 조류독감 얘기 나와도 조류독감 관련주들이 별로 안 뜨잖아요. 전혀, 네. 예. 그리고 황사 마스크 이런 것들 지금 내일 황사 온대요. 예. 그래요? 예. 내일요? 지금 황사가 온대요? 예. 지금 중국이 베이징이 네. 지금 엄청 먼지 때문에 지금 난리라고 그래요. 예. 그게 이제 내일은 이제 서해안 쪽으로 우리 쪽으로 온다 그래요. 마스크를 또 결국에는 벗을 예. 수 없게 되는 근데 건가요? 그냥 그러면 황사주 사야 되나 이 생각 요즘에는 그러게, 별로 안 하는 것 요새는 같아요. 잘 없네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되면은 네. 테마의 어떤 동력이
별로 그렇게 작동을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요즘에 히토류 관련해 가지고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중국하고 미국하고 뭔가 좀 한바탕 할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면은 히토류주들이 엄청 뜰 거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사실 크게 많이 뜰 것 같진 않고 살짝 뭐 움직이지 않을까 뭐 그런 정도의 생각을 좀 해보고요. 단지 이제 동구 RNS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실적이 좀 나왔고 지금 작년 실적이 42억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근데 지금 시총이 667억이니까 뭐 한 15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회사가 하는 일 자체는 철강 업체들이 그 뭐 여러 가지 용광로 같은 것들 돌리다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내열 그 제품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철을 녹이려면 철을 담는 용기 있어야 되겠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건 안 그 녹아야 용기는 되잖아요. 녹으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제 또 집게 같은 것들 잡아내려면은 이건 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런 것들 만드는 회사인데요. 네. 성장성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1,000억, 900억, 1,000억, 1,100억 이렇게 했으니까 뭐 외형이 느는 회사는 아니에요. 그럼 외형이 안 느는데 안 느는 회사가 15배 수준이면 이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뭐 그 높은 이제 가격대라고 봐야 돼요. 단지 이 회사는 이제 히토리라는 뭐 테마군에 좀 속해 있기 때문에 하방이 그렇게 뭐 엄청 무너질 종목은 아닌 것 같고 한참 동안 좀 옆으로 횡보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다가 뭐 대만하고 대만 문제 때문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가령 갈등이 또 한 번씩 불거지면은 한 번씩 또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 네. 그런 문제가 과연 언제쯤 또 엄청나게 불거질까? 또 불거진다면은 어디까지 주가가 올라갈까? 이런 거 예상하기는 참 힘들어요. 제 생각에는 이 종목을 미리 뭐 선침해 가지고 들고 있는 방법이 테마주 매매로서는 그렇게 크게 썩 제가 선호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뭐 들고 있을 수는 있는 걸로 보이고요. 올라간다면은 뭐 4,100원 정도? 예, 그 정도 선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이런 종목들 엄청나게 저는 매력적으로 보진 않기 때문에 61선 깨지면은 일단 손절하고 나오는 걸로 생각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동국 RNS 큰 매력을 가지고 좀 길게 가져가기보다는 일단 반등 시 매도 의견을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4,100원 정도까지 일단 목표가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61선 아래에서는 손절입니다. 현재 61선 3,570원, 3,560원 근처에 있는 것 같거든요. 그 근처에서는 한번 매도 타이밍도 과감하게 좀 선택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동국 RNS로 오늘 종목 진단 출발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종목 진단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내용들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어디서 진단받지 못해서 조금 아쉬우셨던 종목들 나는 이거 오늘만큼은 꼭 받아야겠다 하시는 종목들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좋고요. 채팅창보다도 전화 주시면 조금 더 당첨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시고 이야기 나눠보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전화 담당자가 여러분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이 방금 들어왔거든요. 02-325-8200번입니다. 325-8200번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사이에 오늘 화양연아님 함께 해주고 계시고 달빛사랑님 잘 오셨습니다. 벙벙님께서 오늘은 앵커님 컨디션이 좋아 보이네요 라고 하셨는데 좋아 보이나요? 좋습니다. 그런데 또 채팅창 보니까 벌써부터 비가 오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는데 비가 오나요? 저 조금 전에 세차하고 왔거든요. 속상합니다. 빨리 집에 가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진달래님, 이경환님, 초보자님, 애몽님, 입벌구 파월님 모두 잘 오셨고 사랑과 평화님도 잘 오셨습니다. 종목 빠르게 남겨주시고 전화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그러면 다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랄랄님이 남겨주셨고요. M2N 진단합니다. 매수가는 5,010원이고요. 비중 7% 담으셨어요. 5,000원 정도까지 오면 청산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이 종목 안 좋다고 하던데 이번 주 안에 5,000원 안 오더라도 청산을 하는 게 나은 건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자, 이 종목이 안 좋다라는 소식을 들으셨다라고 하니까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또 오늘 시장에서는 강하게 또 튀어오르는 모습이 나오네요. 6%대.
상승을 하면서 4,505원까지 올라왔습니다. 5,000원까지 기다려볼까요? 아니면 지금에서 좀 빠져나올까요? 5,000원. 네. 뭐 이 종목이 일단 그 철강 업체인데 지금 계속 적자예요. 작년에도 적자고 영업이익이 지금 3년째 적자가 났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발표가 됐는데요. 실적 발표가 났는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48억 정도, 마이너스 48억이고요. 매출액도 전년 대비해 가지고 34%가 줄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반등이 나온 거는 지난번에 이제 실적 발표가 목요일 날 지난주에 있었는데 네. 당기 순이익은 흑자 전환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에서 조금 뭐 좀 비용 절감이라든가 뭐 투자 이익 같은 것들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나 적자를 많이 내고 있고 그리고 외형 성장도 별로 없어요. 지금 매출이 보게 되면은 뭐 400억대, 300억대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외형 성장이 안 되는 업체, 이런 업체들의 주가가 뭐 안 좋을 건 너무 분명한데 5,000원까지 반등은 지금 뭐 차트상으로만 본다면은 오늘도 좀 강하게 지금 21선을 좀 탔기 때문에 5,000원까지는 뭐 기술적으로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는 해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면 되냐면은 지금부터 한 10% 남은 것 같네요. 뭐 지금은 좀 기다려볼 수는 있겠다. 근데 5,000원 딱 기다리지 마시고요. 제 생각에는 한 4,800원 정도 살짝 그 아래에서 파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5,000원 단 못 넘을 것 같으면 올라가는 듯 하다가 또 빠져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또 한 가지, 이 종목은 오늘 저가 깨면은 빠져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가가 4,140원인데 영업이 계속 적자인 상태에서 지금 주가 바닥이 나왔다라고 확신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바닥을 또 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4,800원 그리고 대응가는 오늘 저가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기술적으로는 차트상으로는 5,000원까지 가능성이 보이긴 합니다만 요 정확하게 또 가격을 맞추려고 하다 보면 타이밍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인근이죠. 4,800원을 목표가로 대응 전략을 체크해 드렸고요. 오늘의 저점입니다. 4,100원 근처에서는 또 떼고 내려간다면 또 빠르게 손절하는 그 흐름도 체크를 꼭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계속해서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 종목 진단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9시 20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시간 충분히 남아 있으니까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들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전화 접수도 또 여러 개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25-8200번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아, 나 채팅창에 올렸는데 왜 당첨이 안 되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주시면 바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요. 저희 전화로 이야기 나눕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모베이스 전자요. 모베이스 전자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1,600원에 10%요. 1,600원에 10%입니다. 차트 모습을 보니까 이 종목이 최근에 하루하루 좀 등락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네요.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 아니, 이거 뭐, 분할 매수, 합병 그거 한다고 그럴래.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회사 분할에 대한 부분이 네. 조금 더 그 이슈가 궁금하시고 그와 관련해서 네. 주가 대응 전략을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거 매수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네, 한참 됐어요. 아, 오래전에 매수하셨어요? 아니, 작년. 작년에 매수하셨어요. 그럼 최근에 그 매수가까지 왔다가 또 이런 이슈 좀 흔들림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모베이스 전자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지 신기수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뭐 사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네, 작년에 산 거예요. 작년에. 근데 이 회사는 어떻게 알고 사신 거예요? 저 살아오래가지고. 다른 사람 말 듣고요. 네. 이 회사는 일단 그 하는 일이 이제 전자 부품 회사인데 주로 자동차용 전자 부품들 이제 스마트 키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이제 그 하는 회사고요. 특히 스마트 키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우리나라에서 업계 1위입니다. 작년 실적은 뭐 나름대로 잘 나왔어요. 작년에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뭐 실적이 괜찮게 나왔습니다. 작년에 400억 정도가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회사 분할 결정이 났는데 물적 분할로 지금 하기로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적 분할 얘기 나오면은 그러면 주주들 입장에서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어떻게 주식이 이제 내가 가진 주식이 가치가 완전히 빠져버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이캐스팅 분야를 이제 신설법인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가 하고 있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이캐스팅 부분은 따로 회사를 좀 설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 주가도 보니까 별로 그렇게 안 좋게 흐르는 것 같고요. 좀 대응은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많이 당장 팔 건 아니지만 네. 지금 화요일 날 3월 14일 날 저가가 1465원인가요? 85원. 1485원인데 이거 깨지면은 일단 파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가 안 깨지고 만약 반등이 나와도 제 생각에는 1570원 정도 21선 부분이에요. 올라가면 일단은 매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거 분할 이슈 걸리게 되면은 주가가 한참 동안 쉬어갈 수가 있고 지금 밑으로 더 안 빠진다고 얘기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세요. 네, 시청자님, 요 분할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발목 잡히기 전에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 더 있으실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빼야 되는 여기밖에 없는 건가요? 지금은 좀 빠르게 빠져나오는 게 가장 현명한 전략이다라는 조언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1485원 그리고 1570원 가격 라인 전에 드렸는데요. 좀 손절하기가 많이 속상하신가 봐요. 그죠? 그래서 이거 단가 비싸게 사고 이거 지금까지 낮춰놓은 건데. 그러셨구나. 계속 또 낮춰서 1,600원까지 오셨구나. 자, 그래도 이게 분할 이슈가 더 강하게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 빠져나오시고 우리 다른 종목으로 수익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응원할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자, 모베이스 전자 진단을 도와드렸고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들 전화 주세요. 전화 주시면 이렇게 속상한 마음도 털어놓으시고 또 그에 대한 응원의 힘도 받아가시고 또 이렇게 또 통화를 직접 함으로 인해서 내가 좀 강단 있게 결단을 내릴 수 있는 힘들도 용기도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02-3200번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길 바라겠고요. 유튜브 채팅창도 계속해서 열려 있어요. 오늘도 역시나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채팅창을 통해서 또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주고 계시는데요. 함께 하시면서 오늘 저녁을 잘 마무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 만나볼게요. 이번에는 HK 이노엔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하루 님께서 남겨주셨고요. 매수가는 37,600원, 비중 20% 보유하고 계시네요. 제약바이오 섹터가 힘을 못 쓰고 있는 것 같은데 향후 전략 부탁드려요 라는 질문도 함께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은 오늘 34,000원에 거래를 마쳤고 계속해서 좀 큰 힘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뭐 이 종목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 섹터 전체적으로 힘이 강하지는 못합니다. HK 이노에는 또 어떤 이슈가 나와야 하는 건지 비중도 20%면 적지는 않으신 것 같아서 좀 빠른 대응 전략을 좀 체크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HK 이노에는 지금 지난번에 한국콜마에 인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제약바이오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하고 있는데 지금 제약바이오 쪽도 한국콜마하고 같이 이제 좀 시너지를 좀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항궤양제 K캡이라는 게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미국, 중국 판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이제 실적이 좀 늘어가는 걸로 좀 얘기가 좀 되고 있고 중국에서 올해 1월 달에 보험급여 등재가 됐네요. 그 약품이. 하반기부터 처방이 증가가 될 거다. 그러면 올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성장성은 분명히 좀, 기대를 좀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K캡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태에서 주가는 지금 상당히 옆으로 뭐 횡보를 지금 오랫동안 하고 있죠. 바닥권에서. 그렇다면 이 종목도 이런 하반기 기대감이 있다면은 제약바이오 섹터 심리가 좋아지는 게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제약바이오 투자가 작년에 그렇게 녹록지 않았죠.
제약바이오 투자는 언제가 제일 쉬웠냐면은 코로나 때가 코로나 제일 때. 쉬웠어요. 네. 그죠? 예. 제약바이오 투자가 어려운 이유는 한 종목 한 종목 연구해가지고 투자하기가 일단 힘들고요. 왜냐하면 너무 어려워요. 이게 용어 자체도 상당히 좀 힘들고 해서 제약바이오 투자 그래서 그렇게 하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그냥 그 내버려 두죠. 근데 보면은 또 종목마다 또 날아가는 종목 생기면은 가나 뭐 이런 싶고 그래서 투자를 쉽게 하려면은 전체 섹터 심리가 좀 좋아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약바이오 섹터 심리가. 근데 저는 이제 그럴 시기가 이제는 좀 오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 움직임을 보게 되면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잘 움직이잖아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가 제약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막 급등을 하고 있고. 근데 셀트리온 자체는 지금 약간 잠잠합니다. 셀트리온 차트를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네. 셀트리온이 근데 중요한 지금 기로점에 와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기술적으로 보면 이렇게 보면 지붕 탈출이 되느냐 안 되느냐 와 있죠. 셀트리온이 16만 원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그러면 셀트리온도 이제는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탄력이 좀 더 붙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요즘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제약은 먼저 좀 움직였고 전체 제약바이오 섹터의 심리가 살아날 수 있는 대장주가 움직이게 되면은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3월달 지금 감사보고서 제출 기간이 지나가고 있죠. HK 이노에는 감사보고서 제출했습니다. 늘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불안한 것은 이번에 혹시 계속 적자니까 감사보고서에서 걸리는 거 아닌가. 이거 맨날 불안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3월달에는 제약바이오 투자를 안 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3월달이 지나가야지 하기 때문에 네. 이제는 제약바이오 쪽을 사람들이 또 볼 때가 됐다. 또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그 4월 달부터 이제 AACR이 있거든요. 아마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멘텀이 이제 4월 달부터 또 학회 모멘텀이 작동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 또 한 가지 또 있어요. 뭐냐면은 많네요. 코스닥이 볼수 지금 있는 게, 되게 네. 많이 올라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숨이 지금 턱에까지 차 있는데 2차 전지를 계속해가지고 끌어올리다 보면은 이게 지금 이제 토해내야 돼요. 그 정도까지 이제 지수가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 네. 그럼 2차 전지를 묶어두고 그리고 코스닥에서 사가지고 끌어올릴 수 있는 쪽이 어느 쪽인가? 또는 2차 전지 양극재 쪽 많이 올라온 거를 팔면서도 지수 하락이 크게 없게 코스닥에서 끌어올릴 만한 섹터들이 뭐가 있을까 보면은 제일 유력하게 보이는 게 지금 바이오죠. 아무래도 시총 큰 종목들이 그쪽에 또 있으니까. 이런저런 생각들을 해보면은 4월 달부터는 좀 바이오 쪽의 심리가 좀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HK 이노엔도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은 좀 보유를 하셔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20% 가지고 계세요. 20%. 네. 20%시면은 근데 지금 제약바이오 sek터 내에서 HK 이노엔이 엄청 매력적인 종목이냐 그러면 움직임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섹터 투자하실 때는 조금 더 탄력 있는 종목들을 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본전가에서 10%로 줄이시고요. 나머지 10%는 42,500원까지 일단 기다려 보실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다행이네요. 충분히 또 수익의 기회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제약바이오를 통해서 좀 고생하셨던 분들이라면 우리 4월에는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기회들을 또 체크를 해 주셨습니다. 종목별로 개별적인 이슈도 이슈겠지만 섹터에 대한 투자 심리의 회복과 또 이제 3월 감사 이후에 바이오에 대한 좀 관심들 또 아마케 또 코스닥에서의 바이오의 힘들을 우리가 믿어보면서 4월에는 조금씩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될 것 같고요. 그들로 인해서 현재 HK 이노엔도 일단은 보유를 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 주셨고 매수가 근처에서 비중 축소를 하신 후에 그 위에서 다시 한번 또 수익으로 빠져나오는 전략들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종목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전히 기회는 많이 남아 있고요. 궁금한 내용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 매수 문의도 좋습니다.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들 미리미리 남겨주시고 안전하게 들어가세요. 여러 가지 또 기준들과 또 전략들까지 체크를 하시면서 확실하게 또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화 상담 계속 열어둘게요. 02-325-8200번입니다. 325-8200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고 저와 그리고 전문가님과 직접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입니다.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초보자님께서 남겨주셨네요. JNK 히터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매수가는 6,360원, 비중을 50% 담으셨어요. 수소 정책주이기도 하지만 영업이익도 400% 증가해서 비중을 실었는데 빠지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도 남겨주셨어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좀 과감하게 50% 계속해서 채워 가셨습니다. 근데 주가는 오늘도 6,000원에서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요. 차트 모습만 봐도 좀 어지럽습니다. 저는 저렇게 너무나도 변동성도 커 보이고 왔다 갔다 하는 차트는 저는 좀 어렵더라고요. 수소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JNK 히터가 가지고 있는 힘은 어떤 게 있을지 전망을 좀 체크해 볼까요? 네, JNK 히터는 이제 산업용 가열로 쪽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산업용 보일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수소 사업부가 생기면서, 수소 이제 그 가열로 쪽으로도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냥 다른 거 다 빼고 그냥 주가 흐름을 보면은 작년에 박스권입니다. 7,500원이 이제 고점이었고,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5,000원이 저점, 5,000원 부근이 저점이었는데, 한 5,000원에서 7,000원 사이, 그 정도 보시면은 뭐 딱 그 정도가 이제 코어가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이제 그 범위를 좀 움직인다 보시면 되고, 네. 물론 작년에 이제 영업이익이 400% 증가를 했습니다. 60억 정도가 나왔는데, 근데 이 회사 지금 시총이 1,400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뭐 작년에 영업이익이 잘 나오긴 했지만은 700억 정도, 1억 10억, 70억 정도죠. 69억 나왔고요. 지금 1,400억이니까 딱 20배가 조금 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일이 수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수소 관련주 중에서 대장급이냐 그러면 사실 그렇지 않아요. 수소 관련주 중에 대장급은 뭐 두산 퓨얼셀이라든가 뭐 S 퓨얼셀이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이 더 많이 잘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테마적으로 봤을 적에 대장주는 아니에요. 그러면 실적으로 봤을 적에 엄청나게 많이 갈 수 있냐 그러면은 지금 20배가 넘기 때문에 하지만 성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래로 빠지진 않지만 근데 너무 밸류가 높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면 또 차익 매물이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은 한참 동안 제 생각에 7,000원에서 한 5,500원 사이, 7,000원에서 5,000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고요. 이 종목에 지금 50%가 들어가 계시잖아요. 이 종목에 50%나 들어갈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 성장성이 부각돼서 얼마나 잘 가는 종목들이 많은데 이렇게 박스권이 예상되는 종목이 그렇게까지 많이 들어갈 있으면은 오히려 좀 손해가 될 부분이 있습니다. 기회 손실이 있기 때문에 또 반등은 나와서 제 생각에 뭐 본연가 이상은 충분히 갈 걸로 보이고요. 근데 올라가면은 15% 정도로 줄이세요. 비중을 확 줄여버리시고 6,500원 정도에서 그리고 나머지만 가지고 한 7,000원 정도까지는 뭐 보유가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좋습니다. JNK 히터 분석을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좀 박스권 안에서의 움직임이 예상이 된다라는 점, 본전에서는 비중을 좀 과감하게 덜어내시고 그 이후에 좀 작은 비중으로 7,000원 이상까지 목표가로 좀 수익을 기다리는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를 해보세요. 자,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투자의 신, 또 많은 분들이 또 환영도 해주시고 종목도 많이 올려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전화도 또 계속해서 잘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멈추지 마시고 궁금한 내용들 남겨주시고 전화 상담도 계속해서 도전하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잡주킬러님 반갑고요. 어떤 하루님 반갑습니다. 김창환님과 권혁재님도 오셨고요. 아모레님께서도 종목 남겨주고 계시네요. 짱구댕님 오늘도 함께 주고 계십니다. 종목도 올려주셨는데 저희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종목이 진짜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노자성 님이 휴비츠 남겨주셨는데요. 매수가가 9,990원이고 비중을 8% 담으셨어요. 유튜브로 토마토 TV도 많이 보고 핸드폰으로 MTS도 많이 보고 해서 눈에 피로도가 많을 것 같아서 이 종목을 매수했어요 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휴비츠가 무슨 종목이길래 라고 봤더니 안광학 의료기기 전문 기업이다 라고 나오더라고요. 자, 눈과 관련된 의료기기입니다. 내가 눈이 필요하니까
이 종목을 매수했다. 생활형 매수를 하셨어요. 휴비츠 오늘의 종가는 1020원입니다. 앞으로 전망 어떨까요? 네, 휴비츠 뭐 작년에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작년에 190억 영업이익을 했는데 재작년에 97억 했으니까 지금 96% 성장을 했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도 15%가 성장을 했고 지금 작년에 이렇게 이익이 성장한 부분에서 상당 부분 중국 쪽이 기여를 한 것 같아요. 요즘 그 임플란트 굉장히 잘 되잖아요. 맞아요. 중국 쪽이 지금 이제 조금 살만하면서 이제 건강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신경 많이 썼던 부분은 조금 싸게 좀 돋보이는 미용 쪽으로 화장품 이런 피부 것들 미용이라든지. 잘 팔리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보톡스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맞기 시작했고 그러다 집에다가 이제 하나씩 하는 미용 의료기구들 또 사기 시작하더니 네. 이제 눈에도 신경을 많이 쓰죠.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뭐 라식이나 라섹 이런 거 하려면은 네. 또 안과 진단 기기 같은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팔리기 시작하는데 휴비츠가 지금 올해도 중국 쪽에 그런 것들이 또 뭐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작년에 영업이익이 97억 했기 때문에 190억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시총이 1200억이 좀 안 됩니다. 그러면은 10배가 안 되죠, 지금. 그러니까 의료용 기구 치고는 지금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상당히 오히려 좀 싸다 싶을 정도예요. 그래서 휴비츠는 올해 약간 좀 기대를 좀 해도 되는 종목으로 좀 보이고요. 네. 8%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 종목은 제 생각에는 한 15%까지는 늘려가셔야 됩니다. 당장에 그렇게 늘리시라는 말은 아니고요. 예, 10,000원 아래에서 조금씩 모아가시고 그리고 기다리시다 보면은 또 실적 시즌 때 되면은 또 얘기가 좀 나올 것 같고 또 바이오 섹터들 또 올라가게 되면 이 종목 또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 종목은 1차 목표가는 뭐 박스권 상단인 11,500원, 2차 목표가는 12,500원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휴비츠입니다. 중국에서 불어오는 훈풍을 긍정적으로 또 주가에 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요. 비중을 더 실어도 괜찮다라는 진단까지 남겨주셨습니다. 11,500원과 12,500원까지 계속해서 수익도 잘 챙겨가시기를 바랄게요. 눈 건강과 함께 내 수익의 건강도 계속해서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야기 나눠볼까요? 이번에는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종목 진단 도와드릴까요? 에코앤드림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39,900원에 50%. 오, 축하드립니다, 시청자님. 근데 이게 오래됐어요. 오늘도 이렇게나 급등을 하고 지금 수익을 굉장히 잘 보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비중도 네. 꽤 두둑하게 실으셔서 오늘 너무 기분 좋으실 것 같은데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 이게 굉장히 저번에 고점 갔을 때 못 팔고 굉장히 오래 가지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러셨구나. 네. 네. 그래서 계속 이제 억울해서 안 팔고 있다가 이번에 올라서 매도 시점이 궁금해서요. 정말 오래 기다린 보람이 있는 네. 종목이네요. 정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네. 자,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이 수익을 잘 챙겨갈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신기수 네. 전문가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이 종목 제 얘기 듣고 사셨어요? 네, 이게 제가 네.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샀는데 굉장히 오래됐어요. 예. 근데 44,500원 고점 됐을 때 못 팔아가지고 이제까지 예. 그냥 갖고 그 전에 왔거든요. 사신 거예요, 그러면은? 네, 오래됐어요. 근데 매수가가 한참 되셨구나, 그러면은. 네. 2002 고점 왔을 때 못 팔고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랬어요. 예. 와. 이 종목은 제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네, 신고가 안 낼 그래도. 거라고 이제 계속 말씀 좀 드렸던 네, 종목인데. 네, 들었어요. 그래서 안 예. 팔고 있었어요. 예, 예. 일단 이 회사가 하는 본업은 뭐냐면은 본업은 이제 그 친환경 촉매 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기가스 규제가 지금 되면서 배기가스 저감 장치 잘 달아야 되고요. 배기가스 저감 장치에는 화학 제품이 들어가요. 배기가스를 중화시키는 화학 제품이 들어가는데 그걸 만드는 회사가 원래 본업이에요. 그러니까 화학 회사인데요. 근데 이 회사가 지금 어디로 진출했냐면은 양극재용 전구체 쪽으로, 그러니까 양극재를 만드는 그 전 단계 원료예요. 그걸 이제 만드는 사업을 들어갔는데 증설을 5,000톤이나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그 원래 재작년부터 증설하기로 해가지고 2,000톤 하려고 그러다가 그걸 늘려버렸어요. 증설 톤수를 늘려버려가지고 작년에 5,000원 톤을 했고 5,000톤 한 개 다 팔릴 때가 있기 때문에 만들었어요. 전 세계 양극재 1위가 어디냐면 유미코아라는 네덜란드 회사거든요. 네. 근데 그 회사에다가 다 전략 납품이 됩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 업체 쪽으로는 갈 물량도 없어요. 다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유미코아는 캐나다에도 증설하고 우리나라 양극재 업체들 증설 많이 하듯이 거기도 증설 많이 하거든요. 증설하기 때문에 이 에코앤드림은 예전에 E&D였어요. 아, 예. 그래요. 이 회사는 계속해가지고 앞으로도 증설할 모멘텀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약점은 뭐냐면은 지금 현재 실적은 잘 안 나와요. 본업이 또 부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약점은 실적 시즌 때 조금 약점일 거예요. 지금 일단 신고가를 냈고 저는 이 회사가 앞으로도 한참 동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중기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실적 시즌에 조금 약점이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한다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씩 그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번에 바로 5만 원을 넘을지 저는 그 부분은 좀 한 번에 넘기는 좀 힘들다고 보고 있고요. 한 4만 8천 원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그러면 지금 비중도 50%나 되시기 때문에 한 4만 8천 원 정도에서 비중을 한 절반 정도 줄이십시오. 그리고 마지노선은 어디로 잡으시냐면은 일단 5일선 한번 깨지면은 그때는 일단 한번 파신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 종목도 제가 이제 자료 오면 또 방송에서 또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때 또 들어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목표가 한 48,000원 그리고 5일선 깨지면은 또 그때도 매도를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에코앤드림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셨고 또 전문가님의 조언 덕분에 또 이렇게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앞으로의 전망도 괜찮고요. 지금부터 길게 봤을 때 더욱더 큰 수익이 기대가 됩니다만 어느 정도의 또 다시 한번 방해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48,000원에서 일단 수익 실현 절반 정도 하시고 뭐 매도 타이밍도 같이 전해드렸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 더 있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꼭 이 수익들 다 꼼꼼하게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에코앤드림 진단 도와드렸고요. 채팅창에서도 와, 저걸 어떻게 버티셨는지 정말 대단하다라는 댓글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버티고 버티다 보면 또 정말 긍정적인 믿음 하나만 있다면 또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종목도 지금 오랫동안 희망이 없어 보이는 종목이 있다면 한번 진단 받아보시고 어떤 희망을 가지고 내가 이 종목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힌트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종목 진단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다음 상담입니다. 이 종목은 종목이 딱 채팅창에 올라오니까 다른 분들께서도 저도 이 종목 꼭 부탁드려요. 궁금합니다. 라는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바로 대보 마그네틱입니다. 준호님이 올려주신 종목으로 진단할 거고요. 매수가가 64,800원에 비중 3% 가지고 계세요. 자, 지난 토요일 저녁에 친구들한테 매각 뉴스를 듣고 월요일 시초가에 잡았는데 그 매각 뉴스가 저만 아는 정보는 아니었습니다. 다들 알고 있는 정보더라고요. 어디까지 들고 가도 되는 건지 전문가님의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자, 그래도 그 정보 덕분에 지금 수익을 잘 보고 계시는 구간인데 이제 오늘 장에서 좀 윗꼬리가 달린 부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89,100원까지 올라왔고요. 요 매각 이슈로 인해서 주가는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목표가 어디까지 잡으면 좋을지 조언을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일단 대우마케팅스틱스 작년에 실적이 또 잘 나왔습니다. 작년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266억 나왔네요. 270억 정도가 나왔다면은 지금 시총이 6,400억이니까 270억 정도면은 20배 조금 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만 따지면은 상당히 좀 높은 것 같지만, 근데 이 회사가 내년에도 성장할 회사라서 지금 뭐 작년 같은 경우에 작년에 PER로 보면은 100배가 넘었는데 올해 이제 예상 PER은 20배 정도니까 상당히 성장성이 보이고 내년도에도 계속 성장할 회사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회사 내용 자체가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경영권 매각 이슈가 붙었는데
회사 내용이 안 좋은 상태에서 경영권 매각 이슈가 붙게 돼도 상당히 좀 주가가 탄력 있게 올라가는데 회사가 지금 잘 되는 상태에서 이 종목 매각 이슈가 이제 붙게 되면은 어떤 기대를 할 수 있냐면 비싸게 팔리겠다.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예, 이제 네. 이런 기대를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주가가 좀 탄력 있게 움직이는데 근데 이제 좀 난점은 뭐냐면은 과연 이 매각 이슈라는 게 주가를 그럼 어디까지 끌어올릴 것인가 이거 예상하기가 이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뭐 한참 동안 좀 이제 왔다 갔다 등락은 할 것 같은데 과연 어디까지 갈까 또 어디쯤에서 또 차익 매물이 나올까 내가 팔면은 또 더 날아가 버리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주가에 대해서 예상을 딱 하기는 좀 힘든 것 같고요. 근데 이 회사 지금 경영권 추진의 초반입니다. 지금 뭐 사모펀드 운용사 스틱 인베스트먼트 또 스카이레이크 뭐 에쿼티 파트너스 이런 데로부터 지금 인수 의향서를 지금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초반이기 때문에 인수 의향서 받고 또 그다음에 매각 인수 의향서 또 평가하고 그 중에서 뭐 유력한 업체들 또 선택하고 그리고 매각 가격도 협상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이 남으면은 그때마다 뉴스들이 또 한 번씩 쳐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빨리 매도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일단은 기술적으로만 본다면 이 종목은 한 11선 정도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1선이 안 깨지면은 그냥 들고 있다 보면은 또 5일선은 잠깐 깨졌다가 또 올라가고 막 이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11선 대응 정도를 좀 해보시는 걸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근데 3%시네요. 네. 3%시면 예, 그렇게 예, 조금 이제 그래도 뭐 예, 그냥 그렇게 다른 분들도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니까 네. 11선 대응으로 일단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자, 대보 마그네틱 계속해서 점점 더 고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매각 이슈가 또 붙으면서 주가를 더욱더 강하게 끌어올리고 있는 중이고요. 그 끝이 어딜 것이냐는 지금 당장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만 이 매각 이슈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매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해서 그 이슈와 함께 분위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조금 더 보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인 대응 전략으로 조언을 드렸어요. 11선을 기준으로 11선이 지지가 되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매도하지 말고 계속해서 또 수익을 챙겨나가는 전략으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종목 남겨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저희 잠시 후에 2부에서도 종목 진단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2부까지도 끝까지 기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기수 전문가님의 미니 강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미니 강의 어떤 내용 들어볼 수 있을까요? 뭐 긍정적으로 보자는 말씀 긍정적으로 좀 보자. 드릴 수가 있고 네. 저는 이제 3월 FMC에 대한 그 영향력은 뭐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적을 거다 생각을 해요. 일단 금리 인상 폭은 거의 0.25%가 뭐 유력하다 봅니다. 0.5% 하기에는 이제 겁나죠. 만약에 이번에 0.5%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정말 뱅크런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SVB 사태를 좀 봤기 때문에 겁이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파월이 0.5%는 못할 것 같고요. 그렇다고 뭐 시장에서 얘기하듯이 어제 앨런 머스크는 뭐 0.5% 오히려 다운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만은 지금 뭐 동결 이하로는 또 하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그러면 연준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동결도 못할 거고 결국에는 이제 0.25% 할 텐데 그 이후가 중요하죠. 그럼 파월이 어떤 얘기를 할까? 파월은 분명히 아직까지 인플레이션 안 잡혔고 그리고 경기가 미국 경기 탄탄하다. 고용도 너무 탄탄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지속돼야 된다. 이 얘기 또 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까지 파월이 했던 얘기들이 굉장히 강한 어떤 멘트의 정점을 계속 찍어왔기 때문에 시장 거기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안 한 걸로 보고 오히려 파월이 어쩌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미국의 금융불안 사태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발언을 좀 센 단어들은 좀 뺄 수 있는 여지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쓰진 않겠지만은 그래서 조금 뜨뜻미지근한 정도의
멘트들이 나올 여지가 있어요. 그러면 시장은 거기에 대해 가지고 나쁘게 생각 안 하고 또 올라갈 것 같고요. 이번 FOMC 이후로는 그 다음에는 이제 PC 물론 있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제 생각에는 다음 달에 있을 고용 보고서예요. 과연 고용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제일 안 꺾이고 있는 거는 고용이기 때문에 고용 보고서를 이제 시장은 아마 주목을 할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시장은 지속적으로 조금 더 이제 움직일 걸로 보고 있고, S&P 500 기준으로 제 생각에는 4,100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가고, 그리고 잘하면 4,200까지도 올라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용 보고서가 그리고 시장 기대치에 부합을 했다 하면은 이번에 S&P 500 지난 8월 고점인 4,300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와중에 그러면 지수가 쭉쭉 올라갈 거냐? 그러면 우리나라 지수가 지금 조금 좀 부담스러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코스피는 그나마 조금 덜 올라갔어요.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지금 여기까지 올라와 있어서 8월 고점이 얼마냐면 지금 836 정도 되거든요. 여기까지도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지금. 이번에 돌파가 된다 할지라도 전고점이 위로 남은 룸이 얼마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지수 끌어올리기 장세는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지수를 많이 끌어올릴 수 있는 코스닥 대형주들은 오히려 좀 못 갈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중소형주 순환매가 돌 거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순환매 장세에 대비를 하셔야 되겠고, 2차 전지가 그럼 못 가냐? 그런 게 아니고, 2차 전지 중에서 그 양극재들 너무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너무 많이 올라온 쪽에서는 이제 매기가 좀 빠지고, 오히려 좀 덜 올라간 쪽 있죠. 셀업체들이 좀 덜 올라갔고, 그리고 LNF 같은 쪽은 상대적으로 덜 올라갔고, 그리고 첨가제라든가 전해질 기타 이런 종목들이 장비주 이런 쪽들이 못 올라갔기 때문에 그쪽은 계속해서 움직일 걸로 보고 있고요. 또 반도체가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잠깐 보여드릴게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박스권 돌파를 하냐 마냐 기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 돌파가 되게 되면은 반도체 또 갑니다. 우리나라 반도체들 지금 30일 날 K칩스법도 있기 때문에 그 통과도 될 거기 때문에 반도체도 갈 거예요. 그래서 2차 전지 반도체를 일단 중추로 하시고 포트폴리오에서, 그리고 나머지들도 지금 게임이라든가 엔터라든가 다 지금 그 낙폭과대고 안에 있기 때문에 잡아 올리기가 지금 시작이 되면서 순환매가 빠르게 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은 트레이딩 형태로 고용보고서 발표 때까지는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불안감보다는 안도감, 기대감으로 시장에 도전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지수보다는 종목으로, 그리고 그 안에서 2차 전지와 또 반도체의 순환매 트레이딩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투자 전략까지 함께 또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 또 1시간 꽉 채워서 다양한 정보들 전해드렸고요.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투자의 신일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2부에서도 종목 이야기 또 풍성하게 나눠볼 테니까요. 궁금한 내용들 계속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조금 이따 만나요.